안녕하십니까. 책임문제보험 강사 신육산입니다. 자, 오늘 이제 12번째 책임문제보험 12번째 시간 같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임의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을 모두 학습을 하신 것이고요.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우리 의무배상 책임보험 이제 학습을 하시겠는데, 의무배상 책임보험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학습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먼저 학습을 하겠는데, 그 중에서도 의무보험을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끔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큰 재난사고, 뭐 우리 눈에 떠오르신다면 화재사고, 붕괴사고, 폭발사고, 이런 큰 사고에 대비해서 배상 책임보험을 해당되는 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가입을 하게끔 강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접하는 의무배상 책임보험은 우리 배상 책임근제보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의 대인배상하고 대물배상 2천만 원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무배상 책임보험인데요. 그거 외에는 그 부분은 자동차 보험 영역에서 학습을 하시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화재 및 재해 관련 의무보험부터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건물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특약보 화재보험이라는 의무보험인데요. 우선 특약보 화재보험을 하시기 전에 특수건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 부분을 먼저 보시면요.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특수건물에 화재가 생기기만 하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책임의 한도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은 금액, 이제 뒤에서 학습하시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사망인 경우에는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의 범위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어디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법이 생긴 이유는 뭐 여러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찾아볼 수 있는데요. 대형각 빌딩이라고 지금도 우리 저 시내 남산 넘어가는 길에 검은색 빌딩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십몇 층뿐이 안 돼서 그다지 높은 건물이 아니지만 이 대형각 빌딩에서 화재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높은 빌딩에 속하는 것이었고, 그 화재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그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소방차가 없어서 뭐 헬기까지 출동하고 해서 큰 화재 사고가 난 이후에 이렇게 높고 넓고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은 배상 책임보험이 필요하겠구나라는 반성에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시행을 했고요. 그 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일정 층수 이상의 건물은 특수건물이라고 지칭하면서 그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거기에 따른 보험을 신설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수건물 소유자는 제3자인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의 범위보다는 약간 범위가 줄어드는 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일단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제외시키는 몇 가지 군이 있습니다. 첫째가 특수건물 소유자 본인과 그 소유자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자, 직계가족이라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손자녀 이렇게 하는 요 직계가족. 요 직계가족은 타인에서 제외되고요. 만약에 특수건물 소유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이사 또는 업무 집행 기간은 제외시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 집행 기간이 빠지는 것이고요. 특수건물 소유자가 개인이라면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종업원, 즉 피보험자의 피용인은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타인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보험 가입을 할 때 해당되는 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그 업체에서 산재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산재보험 가입 증명을 제출을 하면 종업원에 대해서는 종업원 신체배상 책임 부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것을 가입시켜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담보, 즉 담보하지 않겠다. 면책약관에 피보험자의 피용인 면책약관은 없지만 담보해주지 않겠다라는 특약을 가입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종업원이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부분 현재 우리나라는 산재보험이 거의 뭐 모든 업종에서 의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여기엔 가입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즉 부담보 특별 약관에 가입해서 종업원도 빠지게 돼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재 발생에 대해서 과실이 있는 자도 타인에 해당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의 또는 법령 위반 등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보상 대상에 포함하고요. 포함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요. 자, 20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아파트 소유주는 다른 데서 살고 있고 전세권자인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자, 임차인이 잘못해가지고 화재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서 임차인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때 이 임차인을 보상해 주느냐? 보상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번엔 소유자가 살고 있는 20층짜리 아파트에 소유자 잘못으로 불이 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살고 있던 아버지가 다치셨어요. 보상해 줍니까?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왜? 타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이번엔 세 번째로 똑같이 20층짜리 아파트에 소유자가 살고 있고 소유자가 잘못해서 불을 냈는데 이번에 똑같이 주무시던 아버님이 다쳤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은 소유자인 아들을 보려고 시골에서 잠깐 올라오신 것이었어요. 이때는 그러면 타인에 해당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는 타인에 해당합니다. 왜? 주거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거를 같이 한다는 건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똑같은 아버님이라도 똑같은 아버지라도 타인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타인의 개념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상하는 손해는 특수건물의 화재 사고를 보상하는데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폭발, 파열도 같이 보상해 주게끔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고의 한도. 피해자 한 명당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다만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 한다는 거죠. 자, 사망인 경우에 그래서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보상해 준 최저 보상 한도가 2천만 원이고요. 피해자 한 명당 1억 5천의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고, 부상은 피해자 한 명당 부상급수가 있는데요. 1급부터 14급까지 정해놨고요.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데 1급이 3천만 원입니다. 1급이. 자, 후유장애는 자, 후유장애라는 건 뭐죠? 부상을 입고 치료를 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신체의 활동에 제약이 되는 문제가 생긴 것을 후유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도 급수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요. 이 급수에 해당되는 한도 안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 주는데 이때 후유장애 1급은 1억 5천입니다. 자, 재물손해는 최근에 법령과 약관을 개정해서요. 과거에는 신체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는 의무보험이었습니다. 특약부 화재보험이. 그래서 신체배상 특수건물용 신체배상 책임보험이라는 상품으로 판매를 했는데요. 현재는 대물손해, 재물손해에 대한 것을 10억 원까지 가입을 하게끔 의무화시켰고요. 요 한도, 그래서 재물손해, 대물손해가 추가됐기 때문에 보험 상품 이름이 특약부 화재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특수건물용 신체손해배상 책임보험이었다가 이제 특약부 화재보험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급보험금은 자, 지금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어떻게 산정을 되는지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특약보 화재보험은, 자, 우리 무과실 책임주의에 학습하셨던 내용 잠깐 떠올려 보시면 무과실 책임주의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입증 책임의 전환. 그렇죠. 둘째,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주의. 입증 책임의 전환은, 자,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 사람이 입증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는 점에서 볼 때 무과실 책임주의의 한 종류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주의는 그야말로 고의 과실이라는 요건 대신에 어떤 다른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공작물의 소유자 책임은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주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셋째, 자, 입증 책임의 전환이나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반영한다고 하는 데 비해서 마지막 보상 책임주의는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과실조차도 반영하지 않는, 그래서 각종 재해보상 책임이 이 보상 책임주의고 특수건물 소유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보상 책임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급보험금을 산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 급액이나 월 수입 금액에 또는 평균 임금에 장래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을 보상해 주고요. 남자 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되는 장례비를 더해서 보상해 줍니다. 이때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 타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20층 아파트의 임차인의 살짝 잘못한 부주의로 불이 나서 임차인도 불을 끄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다가 그 화상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임차인에게조차도 어떻다고요? 월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남아있는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보상하고요. 거기에 남자 평균 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자, 부상은 화재로 인해서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 즉 치료비뿐만 아니고 부상 치료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 교통비라든지 간병비라든지 치아, 한방병원, 그다음에 보조구 비용 모두 포함해서 이 부상 항목에서 해당되는 급수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데요. 1급은 3천만 원, 14급은 5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급수가 정해져 있고 1급이 3천만 원이라는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유장애는 마찬가지로 사망과 똑같이 피해를 입은 당시에 월 급액이나 월 실수입액 또는 평균 임금에 장래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을 산정해서 각 급수에 해당되는 한도 이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만약에 후유장애가 1급이라면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할 것이고요. 다행히 경상의 후유장애가 생겨서 후유장애 급수가 14급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세 가지를 모두 산정할 때 있어서 어떻다고요? 예, 피해자, 타인의 과실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자, 재물손해는 그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에 드는 비용, 그렇죠? 그리고 수리로 인해서 수입에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수리 기간 중에 그 손실액, 요걸 이제 간접 손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까지 여기서 보상을 합니다. 자, 특수건물의 종류, 요거는 암기가 필요하세요. 11층 이상의 모든 건물. 과거에 처음에 대형각 화재 이후에 처음 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을 때는요, 4층 이상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4층 이상 건물은 따지면 우리나라 모든 건물,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다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꾸 고층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11층 이상 건물로 이제 이 기준을 좀 더 바꿔놨고요. 그렇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주거용 건물은 16층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제가 지금 여기 녹화하고 있는 곳이 방송국이죠. 농수산물 도매시장, 학교, 공장 중에서 연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 여관 등의 숙박업, 백화점, 대형 마트, 대규모 점포, 지하철역, 2,000평방미터 이상의 학원, 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오락실, 영화관 등이 해당되고요. 자, 실내 사격장이 들어가 있는 건물은 층수와 면적에 무관하게 무조건 특수건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의 국공유 건물은 특수건물에 해당하는데요. 자, 실내 사격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과 높이와 관련 없이 실내 사격장이라는 업종이 들어가는 순간에 특수건물로 바뀌기 때문에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약보호 화재보험에 의무가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제가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지하층에 실내 사격장 임차인이 들어와서 실내 사격장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특약보호 화재보험을 가입해서 특약보호 화재보험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이 사람에게 지하층을 임대차를 해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예, 그렇고 자, 만약에 제가 3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2,000평방미터짜리 학원을 여기서 운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또 고민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면책약관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면책사유에서 학습하실 때 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이라고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이 특약보 화재보험은 특이하게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요. 오히려 피해자의 고의나 법령 위반, 이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생긴 손해는 생겨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는 면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드릴 때 임차인이 잠깐의 잘못, 조그만한 잘못 이렇게 표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거는 왜 그러냐면 피해자인 임차인의 고의 또는 법령 위반, 중대한 과실 이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피해자가 본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서 집에 일부러 불을 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임차인이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의 가족이 죽거나 옆집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이때 그 임차인 본인은 면책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 면책약관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화재 및 재해 관련 의무보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인 특약보 화재보험과 반드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나오는 보험은 다중이용업소용 화재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재난배상 책임보험인데 요 두 가지 보험과 이 특약보 화재보험 비교해 주셔야 되고 자, 태어난 순서를 보면요. 지금 제가 태어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태어난 순서는 특약보 화재보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용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2005년도 신설됐고요.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용이 2015년,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2018년.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의무보험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자, 그야말로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업소의 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에요. 자, 특약보 화재보험은 건물주가 가입하는 거에 비해서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실내 사격장을 임차인이 하겠다라고 해서 입주를 했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주인 실내 사격중 업주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입주한 건물의 주인이 소유주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요, 법률상 이것은 그 다중이용업주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재 및 폭발 사고, 자 명시적으로 자 특약보 화재보험은 화재만 다만 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도 포함되지만 원칙적으로 화재만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비해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및 폭발을 보상해주는 보험이고요. 다만 이 법령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하고 보상해주게끔 약관을 새로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죠?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던 없던 이 보험에서 먼저 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어때요? 그렇죠. 다중이용 업주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어요라는 걸 입증할 필요 없이 그냥 다중이용 업소의 화재 폭발 사고로 제가 손해를 입었어요라는 것만 입증하면 바로 보상이 되게끔 이제 좀 그 보상의 범위를 폭넓게 운영하게끔 약관 규정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무가입 대상은요, 해당되는 업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 의식점으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평방미터, 뭐 웬만한 식당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기 들어가고요.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학원은 300인 이상, 기숙사가 있으면 100인 이상, 목욕탕은 100인 이상, 그 다음에 게임 제공업, 인터넷 게임 시설 제조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뭐 말이 어려운데 우리 PC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노래 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권총 사격장은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고요. 실내 사격장은 특약부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뭐 거의 사람들이 거의 많이 모이는 업종들은 거의 다 총망라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망의 경우는 한도는 똑같이 1억 5천이고요. 마찬가지로 손해가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까지 여기서 보상을 해주고요. 부상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데 이때는 특약부화재보험하고 달리 특약부화재보험은 어떤 손해를 부상해서 보상해 주었죠? 예,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인데 여기서는 그냥 부상 손해라고 해서요. 만약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치료비가 발생했다든지 뭐 아니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플러스 어떤 것들도 있겠죠. 예, 뭐 일을 하지 못한 손해 이런 것들도 여기서 다 보상을 해주고 한도는 마찬가지로 1급이 3천만 원이고 14급은 80만 원입니다. 자, 장애 손해는 1급은 1억 5천. 자, 모든 의무보험의 공통점은요. 예, 사망 손해가 장애 1급 손해 한도액과 동일하고요. 예, 첫째, 사망 손해 한도와 장애 1급 한도가 동일하다. 둘째, 사망 최저 보상금은 모든 의무보험이 다 2천만 원이다. 이 두 가지는 먼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각각의 의무보험 한도를 전부 암기하실 수는 없겠는데요. 자, 부상 1급 한도와 사망 한도 정도까지는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 만약에 사례 문제가 나오거나 저희가 또 실무상으로도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한도가 어느 정도 되지 하면은 이제 대략적인 급수나 이런 걸 들어보면요. 부상 1급 한도가 3천만 원이면 부상 2급은 1,500, 부상 3급은 1,000, 요 정도 순서대로 보통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걸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요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실제 시험에서도 사망 한도를 따로 제시하거나 장애 1급 한도, 부상 1급 한도를 따로 제시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요. 재산상 손해는 특약부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네. 자, 그래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등장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약부화재보험도 법령과 약관을 개정해서 재물손해에 대한 의무가입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이 등장하면서 거기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뭐 주요 면책약관은 우리 시설 소유 가해자 면책약관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서도 어떤 면책약관이 없죠? 특약부화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피용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업무 수행 중 사상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는 피용인 재해 면책약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도 특약부화재보험하고 마찬가지로요. 가입하실 당시에 산재가 가입되어 있다는 증명을 제출을 하면 종업원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을 해줘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화재에 관한
우리 의무보험 중에서 가장 막둥이 마지막에 태어난 마지막에 신설된 보험인데요. 재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붕괴 사고를 보상해 줍니다. 자, 특약부가제보험은 화재, 다만 주거용일 때는 폭발, 파열이 포함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화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입니다. 자, 이렇게 보험이 새로 신설될 때마다 보상하는 사고의 유형의 범위를 조금씩 넓혀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실질적으로 붕괴 사고도 대형 재난 사고고요. 화재 사고도 대형 재난 사고고 폭발 사고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를 달리 취급할 일은 사실은 없는 것인데, 자, 제가 연역적인 이제 뭐 역사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특약부 화재보험이라는 것이 대형 화재 사고 이후에 그에 대한 반성으로 만들어지면서 그냥 화재만 보상해 주는 거. 그리고 이 특약부 화재보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종에도 의무보험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다중이용업소용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더 보상 범위를 넓게 해줬고, 그렇게 나서 또 운영을 해보니까 그 특수건물에도 해당하지 않고 다중이용업소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런 업종이나 시설들이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특약부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 아파트가 가입 대상인데요. 그러면 15층 이하 아파트는 단 한 개 층이라는 차이점, 그 이유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성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만들었고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기존에 보상하는 손해에 비해서 더 확장을 해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손해를 모두 보상하고요. 다만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한다는 우리 약관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먼저 만들었고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도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사실 비슷한 보험이거든요. 이 비슷한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한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최근에 개정을 하면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에요. 따라서 자, 법률상 책임에 있어서는 무과실 책임주의라는 이론이 우리 책임근제보험 영역에서 요즘에 개정된 약관과 어울려서 관련된 문제로서 중요성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한다. 즉 피해자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자는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할 때는 소유자가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명인 거죠. 자, 한 명인 것이고, 만약에 15층짜리 아파트의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그럼 그분이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가입 대상 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가 가입합니다.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임대차를 해줬어요. 그래서 전세 설정 계약하고 전세권자가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세권자가 점유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가입하시는 것이고요. 또는 소유자나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서 가입 대상 시설에 관리 책임이 부여된 사람, 또는 법령으로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입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죠? 그렇죠. 특약부 화재보험은 오직 소유자가 가입해야 되는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실제 업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실제 그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가입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의무가입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시설들이 거의 다 여기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장, 발매소,
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주유소, 물류창고, 경륜장, 경정장, 장례식장, 전시시설, 지하상가, 그다음에 1층 음식점. 자, 다중이업 사업자단 책임보험은 2층 이상 100평방미터, 지하 100평방미터가 가입하는 대상인데요. 그럼 1층 음식점은 빠졌어요. 그래서 1층 음식점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고요. 마찬가지로 15층 이하 공동주택, 10층 이하 일반 건물. 자, 특수건물에 11층 이하 일반 건물이 11층 이상 일반 건물이 특수건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10층 이하 일반 건물은 가입할 일이 없었는데 어디에?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시면 돼요. 이제 가입 대상이 된 거죠. 따라서 모든 건물들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내지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확대를 해서요. 민간 임대 아파트 및 공공 임대 아파트도 가입 대상이고요. 300세대 이상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관리 방식의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도 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한도는요. 피해자 1인당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보면 사망은 1억 5천, 부상은 1급이 3천입니다. 그래서 특약부 다중이용업소 재난의 의무가입 한도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이것도 세 보험이 모두 동일하죠. 예, 10억 원. 면책약관은 다중이용업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고요. 뭐가 없다고 그럼 뭐가 없는 거죠? 그렇죠. 피용인 면책약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배상 책임보험에서도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우리 산재 의무가입 대상이라서 산재를 가입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보험사는 뭘 가입해 주신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종업원 부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해 줍니다. 그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종업원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디서? 예, 재난배상 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특약부 다중이용업소 재난의 공통점은 뭘까요? 1. 사망의 한도는 1억 5천이다. 재물 손해는 10억 원이다. 부상 1급의 한도는 3천이다.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과실을 불문하고 보상해 준다. 화재 손해를 보상해 준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업원을 보상해 준다. 다만 종업원 부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네, 이 정도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사망일 때는 1억 5천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하는데요. 부상일 때는 3천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다만 부상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한도 내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자, 우리 흔히 자동차 보험 사고 나면 왜 치료빈 다 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규정을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두 가지 보험, 특약부와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비해 다중이용업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비해서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는 보상을 해줘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뭘 알 수 있죠? 자, 특약부 화재보험은 피해자의 과실도 반영하지 않는 보상 책임주의인데 비해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하는 순수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주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좀 더 피해자를 위해서 설사 치료비가 얼마가 나왔던 간에 한도까지는 보상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장애보험금 마찬가지고요. 장애가 됐을 때 1급 1억 5천, 14급 1,000만 원.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주의해 주셔야 될게요. 자,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한도액과 부상 1급 한도액, 사망 한도액이 얼마죠? 1억 5천. 부상 1급 한도가 얼마죠? 3천이죠. 이거를 급수를 합산해서 한도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피해자에게 유리해요. 자, 왜 유리한지 제가 뒤에 사례 문제를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잠깐 응급처치하던 중에 사망하셨다고 하더라도 치료 중 사망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망 손해가 2억 원이나 생겼어요. 그리고 치료비는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전체 손해는 2억 100만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도를 따로따로 운영한다면 자, 치료비는 3천만 원 한도 안에 1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요. 자, 사망 손해 2억 원은 다 주고 싶지만 사망 손해 한도가 1억 5천이니까 1억 5천 뿐이 못 줘요. 그렇다면 이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 100만 원인 거 100만 원이 되겠죠. 한도를 따로따로 운영하면. 그런데 한도를 합산해서 1억 8천 안에서 치료비가 얼마가 들었건 사망 손해가 얼마가 들었건 두 금액을 합산해서 1억 8천 안에서 지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에서 치료비 100만 원에 사망 손해 2억을 더하면 2억 100만 원이 되고요. 이 금액이 한도 1억 8천을 적용했기 때문에 1억 8천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까의 경우는 얼마였죠? 1억 5천 100만 원이죠. 그런데 이제는 1억 8천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좀 더 두텁게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규정을 가지고 온 것이다.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부상 후 장애.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겼을 때는 과실상계 후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과실상계 후 산정된 장애보험금의 합산액을 보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특약부 화재보험, 그다음에 재난배상, 다중이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급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전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부터는 이 의무보험들의 지급보험금 산정은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방법과 약간 차이가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특약부 화재보험과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방법에 예외적인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렇죠? 그렇죠. 특약부 화재보험은 과실을 반영하지 않고 해당되는 손해를 지급하는 규정을 따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의 경우에는 월 가동일수 곱하기 남아있는 가동월수 곱하기 소득액, 장례비는 남자 평균 임금의 100일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재난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치료 중 사망하면 통합 한도로 운영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치료관계비보다 부상 손해가 더 적으면 치료관계비를 더 준다는 거. 즉 과실상계주의의 예외적인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단 사고 내용은 현장 사망이라서 피해자가 현장 사망했고요. 취업 가능 월수는 12개월이 남아 있는데 H 계수 10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거는 호프만 계수라고 해서요. 자, 중간이자 공제하는 방식이에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자, 남아 있는 기간이 12개월인데요. 원래 원칙적으로 가해자는 그러면 매월 말일이 되면 해당되는 손해액을 지급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앞당겨서 미리 주기 때문에 미리 준 거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 공제하는 방식이 바로 호프만 계수 방식으로 해서 단리할인법으로 해서 적용을 해서 공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러면 12개월분을 미리 주는 방법으로 인해서 중간이자가 공제된 것이 계수가 10이기 때문에 결국은 2개월분은 중간이자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10개월분을 받더라도 12개월 후에는 그로 인해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이자로 12개월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노임 단가 적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고 일일 노일 단가는 15만 원, 1개월 기준으로는 300만 원짜리고 과실은 20%고 장례비 기준액은 500만 원이고 위자료는 일단 반영하지 않고 계산해 봐라라고 제가 문제 조건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특약부 화재보험에서는 사망 손해는요. 어떻게 중간이자를 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 자녀 월수를 곱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12개월 곱하기 300 하고요. 자, 피해자 과실이 20% 있지만 반영합니까? 반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계산해주면 3,600만 원이 산정이 되고요. 장례비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500만 원 기준이라고 했지만 그거는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따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죠? 남자 평균 임금 곱하기 100일분. 따라서 평균 임금 15만 원에
곱하기 101분 하면 1,500만 원이라서 사망 손해를 합산을 해보면 금액은 5,100만 원이 됩니다. 이때 한도는 1억 5천만 원 이내니까 5,100만 원 산정하면 되고요.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다중이용 사전배상 책임보험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뭘 반영하죠? 피해자의 과실을 반영했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금 계산하는 것처럼 호부한계수, 즉 중간이자도 공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망 사고에 있어서는 생계비 공제라고 해서 3분의 1을 공제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과실이 없어도 공제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사망을 했고요. 제가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중에 50만 원은 이 150만 원을 벌기 위한 비용으로 투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은 비용으로 어차피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망하지 않았어도 150을 벌었던 사람이 150을 버는 게 아니고 100을 번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해자는 100에 대한 손해만 보상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또 손해액 하실 때 제가 학습을 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내용을 보신다면 사망 일체 수입은 그래서 300만 원 곱하기 과실 20% 공제했으면 하니까 80%, 그리고 중간이자 공제해야 되니까 월수를 곱해주는 게 아니고 호pu한계수 10을 곱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해야 되니까 3분의 1만 계산하면 1,6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자, 특약부가재보험에서 봤을 때 3,600짜리가 1,600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장례비도 따로 규정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 기준이다 했기 때문에 500만 원에서 과실상계하면 40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결국은 사망 관련 손해는 2천만 원이에요. 최저보상금 간신히 맞췄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 계산한 이후에 손해가 2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때는 지급보험금은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 특약부가재보험에서도 마찬가지인 게요. 여러분 만약에 사망 일질 수입이 없는, 즉 일을 나이가 다 지난 65세가 넘으신 분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타인에게는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장례비 15만 원 곱하기 101분에서 1,500만 원뿐이 지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1,5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사망 최저보상금이 얼마였죠? 2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정되는 금액은 1,500이지만 지급하는 보험금은 2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치료 중 사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앞에 부분하고 조건은 다 똑같은데 치료 중 사망이기 때문에 제가 발생 치료비 1억 원을 지금 조건에 제가 제시를 따로 해놨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조건은 또 똑같고 치료비만 1억 원 이제 추가로 들어갔는데요. 이때 이 세 가지 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을 같이 학습하시겠는데, 자, 앞에 현장 사망에 있어서 제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하고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같이 묶어서 한 번에 계산을 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때 현장 사망일 때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나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나 산정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다만 특약부 화재보험만 산정하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치료 중 사망일 때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습니까? 재난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치료 중 사망일 때는 부상 1급 한도와 사망 한도를 합산한 1억 8천 한도 안에서 부상 및 사망에 대한 손해를 더해서 그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특약부 화재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재난배상 책임보험의 지급보험이 각각 달라져요. 어떨 때? 치료 중 사망일 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일부러 그래서 과실 20%의 치료비를 제가 1억 원을 좀 산정을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놨으니까 각각의 지급보험금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특약부 화재보험은 똑같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월수가 12개월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이니까 사망 일시 수입의 손해는 3,600, 장례비는 1,500. 그래서 합산하면 5,100인데요. 사망 한도 1억 5천 이내니까 5,100을 지급하면 되고요. 자, 치료비는 1억 원이나 발생했지만 어떻습니까? 부상 1급 한도가 얼마였죠? 예, 3,000이었고요. 그리고 어떻죠?
예,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이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것이니까 1억 원이나 발생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만 지급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은 부상 3천, 사망 5,100 해서 8,100만 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중이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요. 자, 특약부화재보험에서는 중간이자도 공제하지 않고 생계비도 공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도 반영하지 않고 월수 계산만 하고요. 장례비도 500만 원 기준이라 있지만 그거는 무시하고 본인의 보험에서 적용하는 기준 남자 평균 임금 곱하기 101분이라는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계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다중이업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호프한 개수 월수가 아니고 호프한 개수 10을 곱해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300만 원을 곱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또 과실도 20% 빼주고요. 생계비 공제 3분의 1도 해주면 금액이 1,600만 원이 나오고요. 장례비는 500만 원 기준액이라고 했으니까 이 500만 원 기준액을 갖고 와서 과실 상계를 하면 400만 원이 되고 합산하면 사망 관련 손해는 2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 있으니까 2천만 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치료비가 1억이나 생겼는데 부상 1급 한도가 얼마죠? 네,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데 치료비 1억에 과실 20% 공제를 하면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으로 과실 상계를 했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부상 손해 과실 상계한 치료비, 과실 상계 이후에 발생한 치료비 한도까지 지급해서 3천만 원, 사망 관련 손해 전부 민사상 손해배상금 계산해서 지급 산정하면 2천만 원, 합산해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서는 5천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같이 한번 꼭 여러분들이 손으로라도 연습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사망 일시 수입은 호프한 개수 10을 곱해주고요. 과실 상계하고요. 그 다음에 생계비 공제까지 하면 1,600이 나옵니다. 그리고 장례비는 400만 원이 나와서 사망 손해가 2천이에요. 그리고 치료비는 1억 중에서 80%를 지급하려면 8천만 원이에요. 이때 뭐라고 그랬죠?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치료 중 사망일 때는 부상한도 3천만 원과 사망한도 1억 5천만 원을 합산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각각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통합한도 1억 8천으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합산한 손해가 얼마예요? 1억이 됩니다. 그런데 한도는 얼마죠? 한도는 1억 8천만 원이에요. 한도가 1억 8천이고 보상하는 산정된 손해액이 1억 원이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1억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약부 화재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 다중이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 재난배상 책임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비교해 봤을 때 특히나 치료 중 사망일 때는 이 통합 한도를 운영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유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시켜드리고 둘째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본 것이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자, 일반적인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공식이나 산정하는 기준은 뒤에 가서 따로 학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특별한 산정 기준들, 대표적인 게 특약부 화재보험, 그리고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사망 최저보상금이 2천만 원이 있다는 거. 자,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치료 중 사망일 때는 통합한도를 적용한다는 거. 부상 손해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거죠? 예, 과실상계 후 손해액보다 치료 관계비가 더 많으면 치료 관계비를 과실상계 후 손해액보다 손해액이라는 것이 원래 지급해야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인데 그게 아니고 치료 관계비를 준다는 거. 이 정도 되는 내용까지 지금 우리가 민사상 손해배상금 제도와 달리 운영하는 계산 방식들, 계산 기준들, 산정 기준을 갖고 있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 꼭 따로따로 꼭 정리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소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특약부화재 보험에서 왜 장례비는 남자 평균 임금의 101분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암기해 두시고 그냥 특약부화재 보험 문제가 나오고 사망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장례비는 남자 평균 임금 문제 조건에 있네. 여기에 101분이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냥 그대로 계산하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근제보험 이제 공부하실 건데요. 그때 가시면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산재법상 재해보상, 산업법상 재해보상 기준이 각각 다 달라요. 그 기준들은 그럼 어떻게 나온 것이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잘 모르겠다는 의미는 암기해놓고 해당되는 문제 조건이 나오면 그 암기된 기준에 따라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웬만한 그 강의 내용을 말씀드릴 때 암기하라는 말씀은 잘 안 드리고 정리해 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다시 한번 가서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암기를 해야 될 것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러한 그 책임근제 보험에 있어서 기준들을 암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책임근제보험 파트 중에서 근제보험을 제외하고 책임보험 중에서 지금 의무배상 책임보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도가 높은 화재와 관련된 의무배상 책임보험까지 학습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12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꼭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강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